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비전공자의 통계 이해하기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통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통계에 대해 관심이 그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심이 없는 분들도 통계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얼핏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통계는 우리의 삶에 매우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부터 보면 주요 경제지표들,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비트코인 가격 등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면 특히 야구, 농구, 배구는 물론 통계적인 것들이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축구까지도 요새는 많은 자료를 통해 분석을 하는데 이 자료들의 분석에 통계적인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많은 통계 자료들을 직접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관 중에 통계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통계청 홈페이지 내 국가통계 포털이라는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에도 간단한 국가인구 통계와 각종 물가 관련 지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관련 통계도 우리는 매일 뉴스들을 통해 접합니다. 이렇게 통계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대학생이나 혹은 대학원생 아니면 연구를 하는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통계를 더욱 많이 접하고 통계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혹시 학술 논문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로 포함되는 것이 통계 분석입니다. 따라서 통계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통계와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에서도 통계는 중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정치인데 곧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3.1%입니다. 와 같은 문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뢰 수준과 표본 오차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이는 통계학을 전공하거나 통계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통계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여론조사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통계학을 전공한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논문을 작성한 경험도 있고 여러 통계 분석들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들이 통계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드리고 통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통계 자료 혹은 통계 분석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 이론을 수학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 정도의 역량은 없죠. 단지 이 영상 시리즈에서 여러분들께 통계 및 통계 분석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시켜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얼마나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통계 자료를 왜 수집하고 통계 분석을 왜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있겠지만 일반인인 우리에게 맞게 대답해보면 사회, 경제적 현상들을 분석해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상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료 혹은 우리가 영어 그대로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대 대학생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인 성향을 조사해서 분석한다고 하죠. 그래서 10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의견, 정당 가입 여부, 종교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1000명 중에 1명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함, A라는 정당에 가입함, 종교는 기독교이고 성별은 남성, 연령은 만 21세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명의 자료는 이 5개의 관측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올바르게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00명의 자료를 갖고 어떤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인 경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어떠한 관심사항에 대해 수집된 모든 관측치를 통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 비추어 이야기해보면 동성애에 대한 의견, 정당 가입 여부, 종교, 성별, 연령에 대해 수집된 1000명의 관측치를 자료,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 역시 하나의 자료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자료들은 오늘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자료 중에 하나는 인구주택 총조사, 우리가 흔히 센서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0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설문조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20대 대학생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인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20대 대학생들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단 1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20대 대학생들을 조사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전수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통계는 보통 전체 집단이 아닌 일부 집단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일부 집단은 통계학에서 표본이라고 부르고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특히 여론조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모두 표본입니다. 제가 표본과 모집단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통계 분석 기법이 결국 표본으로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집단을 조사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물론 모집단을 갖고도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표본을 통해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영상에서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석을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변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변수란 무엇일까요? 변수란 개별 측정 대상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모든 특성을 변수라고 합니다. 이 변수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에서 측정 대상에 따라 측정한 특성의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 20대 대학생 1000명의 자료에서 대학생이 측정 대상이고 측정 대상인 대학생의 특성, 이 자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의견, 정당 가입 여부, 종교, 성별, 연령이 변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통계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통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중에 일부 내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통계학에서 기술 통계라고 부르는 것들, 예를 들면 빈도, 평균, 표준 편차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